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왜 사주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메타인지. 예전에 TV에서도 나왔었고요. 근데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린이들 공부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TV에 나왔던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0.1%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모의고사 전국 석차가 0.1% 안에 들어가는 800명의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 700명을 비교하면서 도대체 두 그룹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해보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제작 당시 제작진과 자문 역할을 했던 필자에게 공통된 고민이 하나 있었다.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 0.1%에 속하는 친구들은 IQ도 크게 높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고민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 메타인지. 곧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색다른 실험을 해보았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를 하나당 3초씩 모두 75초 동안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가를 검사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검사를 받기 전 자신이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는가를 먼저 밝히고 단어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0.1%의 학생들은 자신의 판단과 실제 기억해낸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평범한 학생들은 이 둘 간의 차이가 훨씬 더 컸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기억해낸 단어의 수 자체에 있어서는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기억력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신의 기억력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는 0.1%의 학생들이 더 정확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메타인지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메타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학생들이 넌 도대체 25개 단어 3초씩 보여줄 테니까 몇 개나 외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0.1% 안에 드는 학생들은 나는 한 20개 정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15개 정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 예측과 비슷하게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한 학생들은 난 20개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막 7개 외워져 있고 난 5개밖에 못 외울 것 같은데 하는데 15개 외워져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외울 수 있는 거에 대한 능력이 본인을 잘 모른다는 거야, 본인 자체가.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얼마나 외울 수 있고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본인 자체가 얼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범위를 얼마나 잘 알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요.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거. 잘 못하는 것들은 바로 반응을 하면서 제껴두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것 위주로 확실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내는 거야.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건지. 예, 얼마만큼 또는 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을 볼 때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메타인지가. 예. 사주를 봄에도 사주를 보는 이유도 이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서예요. 예. 내가 도대체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사주가 미래에 지금은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거를 피해가자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주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요. 그냥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뭘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만큼 도달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들이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나도 이 메타인지 있어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 능력 또는 변호 능력. 예. 내가 게으르게 있는데 왜 게으르게 있는지 스스로 자꾸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어제 일을 많이 해서 그냥 오늘 자야 되겠어.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보호하는 거죠. 감싸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 위주로. 예. 근데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인식이 빡 들어가는 거야. 예, 사주에 따라서. 이 메타인지라는 게 그런 것도 작용을 합니다. 지금 내가 확실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미루지 않고 변명을 두지 않고 바로 하는 능력.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도 안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인생에서의 발전에서 계속 쌓여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쌓지를 못하죠. 근데 동사주에서도요, 이 메타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발전하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라고 할지라도요, 경험에 따른 부분 때문에 이 메타인지 같은 경우는 일부 경험도 좀 포함이 돼요. 경험적 요소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좀 미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할 수도 있지만 경험적 요소 때문에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 경험 때문에 크게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하겠죠? 근데 없으면 또 안 한다고요. 보통 메타인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적 요소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적 요소 때문에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발달을 하긴 했는데 할 수 없다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렸을 때는 메타인지가 경험적 요소에 비해서 떨어지긴 마련인데, 근데 유독 그게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게 일부 사주도 그렇기도 한 겁니다. 아니면 또는 좋은 조언자가 그렇게 강요 일부 했다든가 어떤 우연적인 요소에서 그렇게 해 나가면 크게 성공하는 거야. 자신이 무엇에만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도달하는 거. 제가 주로 상담 때 하는 얘기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자세하게도 설명해 드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행 능력이 좀 약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에 맞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 사주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무리선에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왜냐면 스스로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를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말은 해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요, 결국에는 제가 말한 것뿐이지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리고 실제 상담 시에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신 분들은요, 실행을 완벽하게 하고요, 정말 잘 돼요. 결국에는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이 올수록 되게 사주는 더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요. 아니면 나이가 있으셨다 하더라도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사주 상담을 받고 더 나아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요, 이 상담자분께서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지가 금방 알 수 있어요. 5분 10분만 얘기하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본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본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 요소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후에도 발전 요소가 끊임없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항상 좀 정체되어 있거나 어느 일정 높이까지 간 뒤에는요, 운이 나쁘면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도달한 것도 일부 그냥 사주에서의 사주빨 또는 주변 사람들 덕, 이런 걸로 올라간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무한정 지속되지 않는 한은요, 결국엔 좀 내려오게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결국엔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능력 저하가 또 발생하고요. 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능력 저하가 또 나옵니다. 그럼 또 사주가 또 동사주들보다 또 저하돼서 가고,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또 계획돼 있어요. 정확한 일정들은 제가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